자, 근데 이제 북한의 어떤 관계를 또 봅시다. 이스라엘하고 북한은 사실은 뭐 엄청 떨어져 있는 나라고 그렇죠, 이제. 완전히 별개의 나라인데 네. 어떻게 그 이스라엘과 북한의 관계에 주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우선 이제 이스라엘을 제가 잘 모르잖아요. 아무리 연구한 거는 뭐 자료들을 보긴 했지만 북한은 그나마 자료에 접근이 좀 편했어요. 쉬웠고. 그래서 김일성이 이제 김일성의 어록이 담긴 김일성 전집, 그다음에 김정일 어록이 담긴 김정일 선집을 엄청 수십 권으로 돼 있는 거를 일일이 다 읽었죠. 거기서 포이심성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BBC에서 매년 국가별 호감도 조사하는데 네. 꼴찌를 다투는 게 이스라엘, 파키스탄, 북한이에요. 아하, 거기서 조금 뭔가 네. 뭐 우리 공통점이 잡히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김일성 전집이나 김정일 선집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북한은요 6.25 전쟁 때 미국에 대한 그 두려움, 미국은 언제든지 우리 국가를 절멸시킬 수 있다라는 김일성의 그 주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상대하는 힘을 키워야 된다. 이게 너무 강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두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포이심성은 두려움과 불신으로 됐다.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한미 연합 훈련에 북한이 늘 반발하는 게 그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하지만 기수만 돌리면 북한으로 들어오는 데는 몇십 분에서 1시간 안에 다 이루어진다. 이 생각을 이 두려움이 아주 상당해. 너무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중국하고 소련 후견국이잖아요. 동맹을 맺었어요. 61년도에 여름에 스탈린을 만나서 거기랑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중국 목태통을 만나서 일주일 간격으로 동맹을 맺는다고요. 동맹을 맺는데 그 김정일이나 김일성이 이 국가에 대한 불신이 정말 넘쳐났어요. 이게 왜 넘쳐났냐면 북한 같은 경우는 한국전쟁 참전을 인민지원군이 들어왔잖아요. 인민해방군이 아니라 지원군 타이틀을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중국이. 그래서 들어와서 완전히 인권 유린하고 그냥 완전히 수모를 느꼈어요. 그래서 58년까지 연인원 40만 명의 인민지원군이 주둔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는 사이 종파 사건이 터져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나한테 나를 숙청하려는 그런 종파들을, 그러니까 소련파를 숙청을 하고, 그다음에 연안파, 중국의 지원을 받는 연안파를 숙청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56년 8월 종파 사건을 겪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김일성이 아닌 이 중국은 이제 연안파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소련은 소련파를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붕괴해서 자기가 숙청하겠다라는 이런 파들을 다시 원복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믿지 않아야겠다라는 이 생각이 너무 강해졌어요. 이게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얘네는 믿을 국가가 아니야. 자, 동맹 관계는 비록 맺지만 믿지는 못하겠다. 불신이네 거기도. 네. 미국 못지않게 불신. 아니 그러니까 우리 한미 동맹을 봐요. 우리는 공동의 작전 계획이 있죠. 그죠? 그다음에 주한미군이 주둔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적인 동맹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미국에서 해구산을 제공받고. 근데 북한은 안 그래요. 철저하게 동맹 조약 내에 내정 불간섭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을 정도로 국가 자율성이 침해받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 조약에 그걸 넣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역시 미국이라는 군사적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상존해 있고 중국과 소련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의 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또 마찬가지로 군사 우위의 원칙, 그 다음에 행동 자유의 원칙, 예? 그러니까 자기 의존, 남한테 의존 안 한다. 이스라엘 의존 안 하거든요. 예. 절대 의존 안 해요. 미국한테 의존 안 해요. 그 다음에 북한 마찬가지, 중국, 소련한테 의존 안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을 생존 전략에 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북한과 이스라엘의 생존 전략의 본질이 너무 유사성을 갖고 음. 있다는 거죠. 아,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그 아주 뛰어난 정말 그 발견이라 그럴까 뭐라 하여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니 연구를 했는데 예. 이스라엘 그 대사관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뭐 항의를 이제 받으셨다고요? 항의 받았죠. 어. 예, 국립외교원을 통해서 항의를 받았죠. 어떻게 항의를 했나요? 예. 어떻게 음. 이스라엘과 이 독재 국가인 공산 독재 국가인 북한하고 동급에 놓고 비교를 하냐? 근데 조금 곡해한 것 같아요. 사실 뭐 동급으로 놓고 비교를 했다기보다는 그 두 나라의 속성을 연구해가지고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잡아낸 찾아낸 예, 거죠. 그러니까 예. 별개 하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예, 우리는 예. 얘기하잖아요. 또 그럼요. 하나는 또 이제 음. 그 권위주의 국가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에 내재된 포위 심성이 국가의 어떤 행태를 결정한다라는 가설을 설정했고 그 가설을 제가 입증했던 거죠. 음. 네. 그래서 두 나라가 어떤 그런 불신과 어떤 두려움 이것이 극대화된 그래서 군사력을 극단적으로 발전시킨 부분도 공통점이고 해서 결국 두 나라 다 핵무기 네. 보유 국가로 지금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두 나라 국가가 다 결국은 내가 위협을 느끼고 있고 우방국을 불신하는 상황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무기인 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핵을 가져야 그런 동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나 이스라엘이 핵 개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또 이제 자칫 잘못하면 또 일부에서 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합리화해 주는 거냐? 아니, 또 뭐 그건 이런 꼭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아니 그거는 국가 심성에 예. 따라서 국가 전략이 어떻게 변하는지 요거를 가설을 이거 설정하고 학문적인 일단 분석이고. 가설을 설정하고 이걸 분석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이 갖고 있는 안보 전략과 북한이 갖고 있는 안보 전략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스라엘 갖고 있는 것도 완전히 다른 예. 거고. 예. 자, 이스라엘하고 지금 북한의 어떤 공통적인 속성을 우리가 끄집어 봤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당시에 북한에 대해서 아주 뭐 저런 미친 집단은 붕괴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까지 강하게 그럼요. 한국을 지지하는 예. 그런 성명도 발표한 나라예요. 예. 우리의 우방이죠. 예, 그렇죠. 6.25 때도 아니요,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때는 아니고.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내용이 상당히 그 학문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임에도 일단 북한과 비교됐다는 게 좀 기분이 안 좋다. 그래서 항의가 들어왔다. 네. 근데 그렇군요. 이제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하마스 전쟁으로 돌아가자면 네. 하마스 전쟁으로 돌아가자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미국의 중재에 의해서 끝날 수 있는 전쟁은 아니다. 이거는 어찌 됐든 뭔가 군사적 목표를 가지고 있고 여기까지 갈 동안은 이스라엘은 양보가 없었어요. 그동안 그냥 역사적 경험적 분석인 거죠. 한 번도 양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네가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영토도 점령하고 나서 시나이 반도도 점령하고 나서 일단 점령한 다음에 뭐 골란공원도 점령하고 나서 돌려주잖아요. 네. 그런 방식이 됐지. 하마스도 야 들어왔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민간이 너무 많이 희생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멈추자. 그럼 멈출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확실히 본보기를 보이지 않으면 이 국가들은 언제든지 다시 나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상 이상의 충격을 준 상태에서 물러나면 물러나지 절대 국제사회가 원하는 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300회 가까이 일어나는 그럼 북한하고 그것도 좀 뭐 비슷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도 엄청 받았잖아요, 네. 제재를. 이스라엘이 300회를 더 받았다. 아니 북한은 별로 받지 않았어요. 그래요? 7회. 그 1998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 8월 네. 31일 날 대포동 미사일 발사할 때 한 번 받았고 북한은 또 중국하고 러시아가 계속 네. 저걸 방어를 해주니까. 피토권을 행사하고 하니까. 그래서 의외로 네. 횟수가 별로 적고 네. 이스라엘은 엄청 받았네요. 그럼요. 그러니 국제사회를 믿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생존의 위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4대 총리인가요? 4대 총리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1대 총리가 벤구리온,
4대 총리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은 세 개의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마사다 컴플렉스. 이건 뭐냐면 민족 절멸. 예. 로마군에 의해서 민족 절멸을 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컴플렉스는 포그롬 컴플렉스. 이거는 뭐냐면 디아스포라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우리는 홀로코스트만 얘기하잖아요. 그 이전에 러시아에서 19세기, 20세기 초반에 러시아 당국이 묵인하에 유대인들이 처절하게 당할 때 학살당할 이 학살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포그롬 컴플렉스가 있고 마지막 컴플렉스가 우리가 얘기하는 히틀러 컴플렉스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외부로부터의 공격은 생존이에요. 근데 내가 국가의 생존에 이 갈림길에 서 있는데 야 미국이 멈출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끊임없이 동맹을 요구해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단호하게 노를 한 거였죠.